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와당에 새겨진 고대 히브리어 문자 판독을 통해 본 증거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한국의 고대 유물 중 특히 고대 와당 종류에 BC 450년경에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어려웠었다. 이미 2400여 년 전에 없어진 문자 문화가 대륙의 반대쪽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은 경이할 만한 역사이다. 현재 보존되고 있는 고대 한국 와당에 엄연히 고대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 그것도 원형 그대로. 글자의 내용은 대단히 종교적인 동시에 암시적이며 교훈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후예라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자. 인종, 외모, 골상이 같아. 노아의 세 아들 중 황인종의 조상인 셈의 후손이다. 창세기 9장 25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았다. 민수기 13장 33절. 서구 유태인들은 백인들과 혼혈이 되어 백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우리 선조와 같이 키가 작고 머리가 검었다. 골상이 똑같아. 1950년 미군으로 한국에 와서 거주한 인류학 박사가 2년 반 동안 무덤의 유골을 조사한 결과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의 골상이 똑같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었으며 동아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머리가 가장 좋다. 인류 중에 한민족이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며 그 다음 유태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1970년 미국 하버드 대학 인류학자들이 논문 연구를 발표하였다. 생활 풍습이 같아. 귀신 쫓는 양식이 같아. 귀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의 피를 진문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바름.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23절. 애굽, 이집트 탈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여 6월절 행사로 명명하여 계속 행하여 왔다. 가축이 귀한 한반도에 와서는 양의 피와 색깔이 비슷한 팥죽을 동짓날에 문설주에 대신 뿌렸으며 고사떡에 붉은 팥을 사용하고 결혼식 때 신부에게 붉은 연지곤지를 사용하고 옷고름에 붉은 댕기를 하였다. 흰옷을 즐겨 입는다. 백의 민족이라 불릴 만큼 흰옷을 즐겨 입는 우리 선조와 같이 옛 이스라엘 사람들도 흰옷을 즐겨 입었는데 지금도 6월절 첫날 흰옷을 입고 출애굽의 역사를 지어나며 밤을 지샌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인들은 6월절에 조선시대 선비와 똑같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심산에서 양의 피와 얼굴과 옷에 뿌리고 다니며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의 세마포 옷이 우리의 도포와 같아. 파, 마늘, 부추 등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 우리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타 민족에 없는 숟가락, 부샵, 부집게 그리고 제사 용기로 녹그릇을 사용하였다. 가마들과 부샵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산소마다 돌재단을 놓아두는 민족은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 그리고 따로 돌재단을 쌓아서 제를 지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사람이 죽으면 향을 피우고 베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였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집가에 돌담을 쌓는다. 이스라엘 북부나 중부에 사는 일부 종족들은 지금도 돌담을 쌓은 집에 산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외출 시 얼굴을 천으로 가리는 풍속이 조선시대 우리 선조와 같았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목, 천막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은 지금도 고대 유대의 남녀 유별과 남존 여비 사상의 전통과 풍습에 따라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거나 이혼할 수 있게 하며
처녀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다가 결혼하면 머리를 틀어 위에 얹으며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고 외출 시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다닌다.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된 기와장에 고대 히브리어가 씌어있다. 이 기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중 단집하라는 증거는 문화적 측면에서 매우 공통적인 많은 것을 들 수 있지만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결정적 증거는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이다. BC 8에서 6세기경에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인류 문화 고고학회 한강의 기자가 이스라엘에 직접 방문하고 고대 성경 히브리어 전문가 교수로부터 대동강변에 출토된 와당의 문양이 고대 히브리어라는 확인을 받고 돌아왔다. 고 유기천 박사, 전 서울대 총장, 세계적 형법학자, 저명한 형법학자 유 박사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혁명 저서에서 주장하였다. 유 박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광범위한 공통점 29가지 사례를 기록하였다. 일제시대 고종록 선생의 주장이다. 단군 지석에도 히브리어 문자 기록이 사실로 1911년경 일본인들이 백두산에서 나무를 벌목하다가 무슨 글이 써있는 지석을 발견하고 그 당시 의주 천주교당에 와 있었던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가 그 지석의 글을 판독하였다. 히브리 문자의 내용은 단군 지석인데 판독해 보니 제작 연대는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 압록강 건너 안동현의 천주교 신부도 와서 보고 히브리 문자로 기록한 단군 지석이 분명하다고 말을 했다. 우지 머누르 대사. 이런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대 왕국 시절 12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미스터리예요. 그 사라진 부족의 성이 단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 아닙니까? 재미있죠? 조선일보 2005년 7월 31일. 승리재단의 구세주 정도령 미륵 부처님이신 조희성님은 1981년부터 이미 벌써 한민족의 뿌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KBS 제1TV는 1997년 4월 6일 KBS 1호 스페셜 10대 문화유산 제5편 기획물로 황금나라의 비밀 신라 황남대총이라고 하여 제작한 기획물을 방송했다. 1973년 7월 6일 우리나라의 남쪽 신라의 고도 경주 시내 한가운데 있는 대농원의 황남대총을 발굴하여 출토된 신라 초기의 유물에 대한 것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한민족의 연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12지파 중 사라진 단지파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구세주 조혜성님이 밝히셨다.
야곱의 12아들 중 단이 바로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 성조인데, 단지파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소라를 떠나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이동하다가 알타이에 이르러 수백 년 동안 살았으며, 일부는 거기에 남아 몽골족이 되었고, 대부분이 다시 이동하여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건립하였던 것이다. 고조선을 설립하고 1000년이 넘도록 살다가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로 갈라져서 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나라 3분의 2가 고구려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라가 백제 식민지 국가였으므로 백제가 망하면서 백제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 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일본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의 교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백제나라 사람들이므로 우리와 동족입니다. 일본 나라 민족은 우리 한민족의 후예이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003년 8월 3일 정도령 조희성님 말씀 중에서. 아래의 내용은 당시에 조희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타이 어족과 그들의 명칭. 1991년 3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히브리어 와당의 진실. 2001년 5월 25일 알타이 산맥을 넘어온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 2003년 2월 10일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단군민족. 2003년 2월 14일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틀림없는 증거. 2001년 5월 25일 한민족은 구세주가 출현할 천선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메시아께서 영안으로 보시고 발견한 히브리어 와당 사진의 진위가 밝혀지는 날, 한민족사와 세계사와 우주 역사는 다시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